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협상은 8일 만에 드라마로 주말 사이 일단락됐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미국은 언제 어디에서 관세를 가지고 또다시 협상을 요구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슈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에 대해서 안도하는 것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좀 더 현실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누가 이기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어쩌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인지,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각 협상 재개를 위한 압박들과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지렛대로 삼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액을 가지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움직임,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식시장의 움직임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5월 지나면서 그리고 6월 들어서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5월의 하락세에서 벗어났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열의 구도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일 코스피가 1.5% 상승한 데 그친 것에 비해서 S&P 500 지수가 4.4%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6월 28일, 29일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교차하는 장세 분위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시나리오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소식들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쪽의 무게중심, 힘의 중심이 좀 더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측에서 정부 차원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IT 기업들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 조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이 지난 6월 7일이었고요. 위구르족의 독립운동가가 미국에서 민주주의상을 수상한 것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특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초강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공식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후에 중국은 경제 고도성장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G2의 위상까지 갖게 되었죠. 미국은 이 수교 이후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구를 국방부에 삽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6월 1일 발간했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동반자 관계의 강화라는 30페이지짜리의 내용을 넣었는데요.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 이 4개국이 민주주의 4개국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미국은 대만에 전차 같은 지상 장비들의 무기를 수출하면서 우리 돈으로 2조 3,560억 원어치, 미국 돈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지난 5일에 발표했는데요. 그간 대만은 돈이 있어도 무기를 살 수 없는, 무기를 파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살 수 없는 입장이어서 군 전력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는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에 대한 타결의 가능성, 긍정론을 열어두는 발언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식 성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언급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점은 G20 정상회담이죠. 60%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에서 G2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위급의 협상이 재개되면서 분쟁이 봉합되는 수순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후에
이후에 노이즈가 좀 더 이어지게 되더라도 해결 혹은 휴전의 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감들이 이제 한 분기점을 넘어서게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 이렇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보다는 크게 또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30%의 시나리오,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의견 차이의 축소를 실패하고 정상회담에서도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분쟁이 확전되고 장기화되면서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10%의 가능성을 보시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신속하게 협상이 재개되면서 G20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이행 수순에 돌입하게 되면서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수순입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지수의 움직임, 환율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원화 약세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 레벨 속에서 최근에 달러화 같은 경우는 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달러화 역시 강세 구간에 놓여 있는 위치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1180원대의 지지력 그리고 달러 위안화의 6.9 위안대의 지지력, 이러한 원화와 위안화의 동반 약세가 현재 양국의 주식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달러와 약세가 이어진다면 이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신한금융투자가 트럼프가 원하는 남은 한 가지라는 분석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연준이 움직여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경기 개선을 위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저유가 저금리 환경 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동을 압박해서 저유가의 환경을 만들었고 저물가를 배경으로 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관세 전쟁이라는 카드로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선택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유가 저금리는 사실상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현재 주식시장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트럼프의 말대로 현재 다우 4만 포인트를 내년 대선 전까지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마지막 변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달러화인데요. 달러화 지수 상승률과 기업의 매출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이들과의 상관관계는 역의 상관관계고요. 마이너스 0.6입니다. 6개월의 시차를 둘 때 상관계수가 가장 높다고 하고요. 3분기부터 달러화가 약세가 진행되어야 빠르면 연말, 늦어도 1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경기 실적이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3분기 달러화의 약세 구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즉 위안화 강세를 포함한 이 딜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적어도 3분기까지 여의치 않다면 스몰 딜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와 약세, 위안화 강세의 조합을 현실화시킬 것이다라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스피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인데요. 마지막으로 볼 차트입니다. 실업률과 S&P 500과의 상관 계수입니다. 실업률과 증시가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실업률이 추세를 바꾸면 증시도 역시 추세를 바꾸게 됩니다. 95년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실업률과 미국의 S&P 500 지수의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즉 실업률은 증시가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그리고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할 때 확실한 트리거가 됐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의 추세 전환은 주식시장의 추세 전환을 잡아내는 시그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5월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자 수가 7만 5천 건이 나오면서 전망치 대비해서 반토막을 채우지 못하는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수치 역시 하향 조정되는
하는 움직임 나왔죠. 이러한 고용 쇼크가 이어진다면 실업률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하락 추세로 크게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내년 재선에 성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주식시장이 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양호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또 달러와 약세 움직임으로 완전하게 전환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게 될지 앞으로 추이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러와 약세와 함께 외국인이 우리 주식시장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